어제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단일화 협의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근데 한덕수 후보는 당의 일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6시 회동은 아직 뭐 취소되거나 무산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수가 있을지 조금 뭐 정광재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까지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였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과 어제 김문수 후보의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협상을 상대 후보와 주도하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시키겠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심지어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는 행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응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는 단일화 협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회동은 예정돼 있고 한덕수 후보는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지금 공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는 던진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하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6시에 나올까요? 만남이 예정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시 만남이 우선 안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한덕수 후보는 모든 거를 국민의힘에다가 위임했고 단 하나 내세운 건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난 대선 안 나선다. 요거지 않습니까? 예. 만나서 할 얘기가 없다. 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 지도부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상정해 놓고 나를 몰아붙이고 있고 후보로서의 나의 지위도 인정 안 하고 당무 우선권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제 불신이거든요. 예. 때문에 단일화를 추진해도 내가 하고 내가 한덕수 후보하고 만나서 담판도 하고 그 얘기죠.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나온다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덕수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계속 뭐 위임하고 공을 넘기는 시기라면 굳이 한덕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어떤 판단을 김문수 후보 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11일 이전 단일화는 상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11일 날 후보 등록을 각자 하더라도 25일이라는 투표용지 인쇄 이전 시한이 있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한덕수 대망론 이런 것들이 당 안팎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이제 힘이 빠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예.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혼자 힘으로 본선 등록하고 이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최대한 그 시점을 놓쳐서 이제 본인의 정책 비전이나 후보로서의 어떤 본인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좀 증명한 이후에 단일화를 하고 싶을 텐데 계속 이제 당 지도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에 대해서 맞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단일화판이 깨질 그러니까 수도 김문수 있겠다. 후보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굳이 생각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광재 대변인 생각은 없어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의 얘기만 놓고 보면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엿보이는 대목이거든요. 예. 지금 가뜩이나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냐를 두고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당 지도부는 오늘이라도 만났든 언제든 로드맵 만들고 빨리 11일까지 하라고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그러기엔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협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갑자기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짜고 본인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경선 과정서부터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이런 그 지리한 삿바 싸움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래도 그게 좀 원활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로 단일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도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6시에 이제 만남이 아직까지 취소됐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6시 이후에 회동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예정됐던 대로 당원 조사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김기현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당 지도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은 당 대표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당 대표가 자기가 사퇴한다고 해서 최고위원회가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당 대표를 새로 뽑을 수 있을 뿐이지 대통령도 비대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선된 대통령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지금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당 지도부도 저렇게 강경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11일이 후보 등록이고요. 그럼 이후에 당 지도부, 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이른바 이제 그 도장을 안 찍어줄 거다. 예. 그러니까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후보가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장을 직인을 안 찍어줄 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건 자해행위죠. 그러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는 없는 뭐가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뭐 단일화가 깨지게 되면 일단 현재의 지도부는 자리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원상과 네. 원망이 김문수 후보로도 가겠지만 결국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당 지도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권영세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했죠. 아니 11일까지 본인도 가다 무산되면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예.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 대선 앞두고서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4분 오열되는 상황이 돼서 예. 뭐 선거는 그 상황에서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어려운 선거인데 예.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둘러쓰고 당의 내분이 커지고 또 한덕수 후보는 뭐 등록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설사 대선을 완주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힘조차 온전히 거기에 실리지 않는 예.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결 대선이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뒤에서 다룰 내용이 이제 법적인 사법적인 내용이 그거 얘기 전에도 이미 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그 직인 얘기가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버티더라도 후보 등록을 할 때 당 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그게 정식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요 이준석 후보가 설명을 좀 해줬네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또 당대표 직인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은 도장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의 당 일이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도장론이 나오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자님 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직인을 아예 안 찍어서 기호 2번에 후보를 안 내느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그 지원 전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직인을 찍은 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이 되느냐 상황에서 글쎄요 또 하나도 있죠.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박원석 의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당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시간은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선당 후사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로드맵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아무리 자신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게 한덕수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 아니냐라는 그 불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조차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 도망만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예. 그것도 또 당심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단일화한다 그래도 본인에게도 또 불리할 게 작용할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로드맵과 관련한 일정과 방법 한덕수 내놔야 된다. 후보에게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일 전에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11일 전에 한다면 최선이겠죠. 예. 저는 그 11일 전에 이 성사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게 봅니다만 예.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거기에서 결과물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박 의원님 정당에서요 당원들과 지지자의 뜻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죠.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해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이 뭐 상당히 많다는 분석이 있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당원들의 뜻이 당연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렇다고 사실 이렇게 다 짜놓은 판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주는 듯한 그런 단일화에 응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도 천신만고 끝에 지금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경선 과정에 당비 1,000원 한번 내본 적이 없는 한덕수 후보한테 갑자기 후보직을 넘기라는 식의 압박이 당 내부에서 가해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만약 단일화 판이 깨진다면 예. 그 이제 정치적 책임 또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 이거 크게 올 본인이 수밖에 없습니다. 줘야 되잖아요. 네, 물론 당 지도부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돌아가겠지만은 누구보다 이제 이 과정에 있었던 후보한테 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쨌든 본인의 대표적인 예. 그런 어떤 그 이 상품으로 내놓고 후보에 선출됐던 그런 후보로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 이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되고 차질을 빚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그 당원 지지자들의 힘을 모아서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벌써 이제 4분의 1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김문수 후보로서 대단히 어려운 실험대 위에 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6시에 일단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경재 대변인.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전대하고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 전대하고 전국위원회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후보 교체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꾸만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내에서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또 정치적인 사안을 다시 사법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 지도부는 후보 측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켜볼 것인가 당원들은. 사실 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치킨 게임의 최대 피해자는 누군가요? 저는 그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는 그 기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치킨 게임의 피해자는 기관사 또는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근데 이 지금과 같은 치킨 게임으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심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뭐 다 토로할 방법이 없네요. 예. 일단 오늘 내일 상황 뭐 주말까지도 혹여요. 좀 국민의힘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